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31일 목요일 밤 11시 26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사다난했던 3월이 끝나가네요. 횡보장이었고 각종 테마주들이 상승률이 꽤 높았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도 횡보장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러시아 관련 이슈라든지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큰 악재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좀 무난한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에 갔다 오는 목요일이죠. 거기다가 또 목이 100% 완치되진 않아서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픽 종목, 제가 월요일에 이거 방송했었죠. 가상화폐 대장주 싸이월드 Z 대장주, 그리고 뭐 가상화폐 관련된 주, 이런 것들 이제 슈팅 조만간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덴트 같은 경우는 소폭 슈팅을 하고 지금 현재 좀 눌려주고 있는 상태고요. 싸이월드 Z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있었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매 승률이 한 80% 이상 되는 분들만 하시기를, 그다음에 소액으로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분할 매수할 수도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비덴트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크게 태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세네 번 정도에 나눠서 했었다면 지금 현재는 좀 평단가가 그래도 견딜만한 평단가 한 마이너스 한 2, 3%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싸이월드 관련된 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NHBX 13% 슈팅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이건데요. 에코프로비엠 LNF,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나머지 전해질 쪽, 엠캠 비롯해서 다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니켈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거죠. 니켈 가격이 지난주에 급등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소재 쪽이 급락을 했었는데, 니켈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악재가 해소됐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갖춰진 거고요. 최근에 또 테슬라 주가가 또 액면 분할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터리 관련된 주까지 이렇게 수급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이런 종목들 테마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실적주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화요일이었고요. 화요일에 보시면은 에코프로엠 4%, LNF 4%, 나노신소재 5%, 일진머티리얼스 2%, 첨보 4%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좋았고요. 이거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도 LNF 또 2% 올랐고, 나노신소재 1%, 엠캠 2% 이렇게 제가 세 종목만 픽을 해드렸었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에코프로비엠은 아직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신용융자도 못 쓰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둘 종목, 그러니까 양극재에서 에코프로비엠과 LNF 중에서 무조건 저는 LNF라고 제가 두 달 전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드려왔습니다. LNF가 오늘도 상승률은 최고 좋았죠.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엠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화수목 총 합치면은 LNF가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6%, 나노신소재 3%, 일진모트리얼스 같은 경우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틀 정도는 그래도 횡보를 좀 하다가 오늘 한 6%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수익 낸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주식 토론방에 축하드립니다. 엠캠도 제가 양극재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다만 상장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끼가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NH벅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한테 12%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4월 2일 싸이월드 Z 이제 오픈일 맞춰서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안에 분명히 슈팅을 한번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물론 월요일, 화요일에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는 좀 위험성이 많이 커졌다. 왜냐면 NH벅스는 한글간 컴퓨터라든지 이런 주변주와 달리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로 소멸을 하게 되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아침에 좀 바빠서 못 보다가 이제 오후 늦게 그래서 6%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한 2%였다가 오늘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슈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직장인 투자자들은 그때그때 대응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 정도 수익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110%로 마무리를 했고요. 4천으로 시작을 했고, 물론 저는 신용융자 다 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렇게 퍼센트는 낮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도 일진머트리얼스랑 NH벅스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저도 보면은 뭐 나노신소재, 심텍, 바이브컴퍼니 다 실적주죠. 실적주 이런 것들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충분히 테마주를 안 해도 좋은 수익을 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주 배터리 너무 강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음 주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반도체도 있고요. 실적주들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주, 네 섹터 대장주들 다 정리해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급등할 테마주에서 이제 뭐 NH벅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장주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시장에서 강한 테마주가 이틀 정도는 눌러줬죠. 화요일, 수요일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매수하기 좋은 기회죠. 그리고 저는 어저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 정도 큰 조정, 가격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아가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요. MP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선익시스템이 부대장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MP가 4.5%, 선익시스템이 2% 상승을 했고, 아랫단에 있는 뭐 덱스터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 매매 많이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3% 상승 다 괜찮은 흐름을 보였지만,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는 MP랑 선익시스템이 VR, XR 관련된 주,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글라스, 애플 글라스 관련된 주로 가장 시세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대장주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로봇주에서는 저는 최근에는 이제 휴림 로봇을 대장주로 말씀드렸죠. 로보보다는 휴림 로봇이 현재 제가 이틀 전에도 이제 휴림 로봇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5일선도 안 깨지고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한 6%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로봇주들은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2월 재테크 강의 말씀드린 이후로 350%가 올랐죠. 그 이후로 지금 큰 폭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이에 벌써 한 15%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 관련해서 재료가 추가적인 재료가 있잖아요. 다 같은 재료가 아니라 로봇 재료뿐만이 아니라 삼부토건 그 합병 이슈, 매각 이슈 그것 때문에 어쨌든 가장 여기에서는 현재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슈림 로봇마저도 이번 달에만 7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여전히 다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또 눌러줬죠. 한 2, 3일 눌러줬지만 결국엔 오늘도 시외가에서 약 5%에서 6% 정도 모두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내일 당연히 시초가 띄우고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눌러줄 때 사야 되는데 또 이렇게 추격 매수하다 보면 또 물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원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8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테마주기 때문에 정말 재료가 오래됐죠. 그러니까 대통령 인수위원회 있을 때 그나마 한두 번 시세를 주겠지만 그 전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어쨌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는 다 저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스터디 7기 지금 24명 신청하셨고요. 이제 6자리 남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오늘 확진자 수 32만 명, 뭐 큰 의미 없고요. 이제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없앤다고 하죠. 그래서 인수위에서 그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흐름은 아무래도 최근 한 1, 2주 뭐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오프닝 주도 한 달 전부터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다음 주 정도가 저는 리오프닝 주가 마지막 시세 주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은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은 상승을 하겠지만 어줍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시세 줬었던 제주맥주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제가 평소에도 리오프닝 주 아랫단에서 좋게 보는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보합세로 버텨줬는데 아시아 증시가 다 안 좋았죠. 상해, 항생, 니케이, 심천 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법 잘 버텨줬다 보시면 되고,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 하락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흐름을 좀 봐야겠죠. 유럽 증시도 전강 후약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눌러줄 수 있죠. 국채금리 마이너스 1.10%, 원달러 환율 참 이게 참 아쉬워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뭐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들어와 줘야 지수 장세가 시작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 주도주 섹터도 없어요. 이런 장들이 조금 애매해요. 차라리 주도주 테마주라도 있으면 그런 걸로 수익 내기가 좋은데, 지금 한 이번 주가 그랬죠. 지난주까지는 확실히 명확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소형 건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 주는 뭐 이 섹터가 하나 올라갔다, 오늘 또 5G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현대사료 막 이런 거는 6연상, 7연상 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조금은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장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까지는 쉬웠고요. 또 쉬운 장을 기다리면 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 지수는 한 0.84% 마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나마 제일 잘 버티고 있고, 오늘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빠지고 있네요. 인텔도 좀 빠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야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례가 오겠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 장세가 아닐 때는 대형주가 당연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테마주가 더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횡보장에서는 테마주를 공략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형주는 또 괜찮다는 거예요. 뭐 LNF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형주죠. 그런 것들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주들은 충분히 공략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오늘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올라갔네요. 4.66%. 제가 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정도면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30포인트 넘어가면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매수 기회다. 투매가 나오는 구간이다. 신용융자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 좀 멀었고요. WTI 유가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35%, 104달러 정도면 무난한 수치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랜만에 GSE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보유자 영역이기 때문에 장초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초가를 굉장히 띄워놓고서 하락시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주들은 절대 낚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니켈은 오늘은 좀 올라갔네요. 소폭 올라갔지만 이렇게 옥수수, 대두, 사료 가격 다 올라가고 있어서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보시면은 3개월 추세를 보면 지금 이 최고점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일사료,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오늘도 시세를 줬지만 지금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다시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은 있을 수 있겠다. 현재 20선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여전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상화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된 주들도 조만간 슈팅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어쨌든 뭐 한동안 이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증시 분석 좀 빠르게 살펴보고 이번 주에 좀 체크해봐야 만한 그 다음에 4월 첫 번째 주에 좀 급등할 만한 그런 테마주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위부터 30까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 남성 알미늄은 알미늄 재료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죠. 그 쌍용차 인수전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SM그룹 이제 자회사죠. 근데 이제 시외 하한가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냐면 쌍방울이 제가 안 그래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외국인 수급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온다. 재료도 없는데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이제 쌍방울 이스타항공 저도 이제 매매를 했다고 그 한 6개월 전에 같이 매매했었죠. 그때도 제가 쌍방울이 설사 뭐 그때 이제 폭락을 했었죠. 이스타항공 인수 못하면서 성정한테 뺏겼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될 때도 분명히 돈이 있으니까 인수전을 했던 거고 어떤 곳이라도 그럼 인수를 할 거냐 나중에. 근데 그게 이제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쌍용차일 가능성도 있겠다. 공식적인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24% 그리고 시외가에선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장초에 뭐 시초가 띄우고 나서 좀 높게 형성이 되겠죠. 한 10% 이상으로 형성이 되겠고 한번 이제 빠지고서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지는 포인트에서 잘 잡으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전선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전선주도 구리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전선주가 다 강했는데 이제 그 호반건설이 한진칼 2대 주주가 됐다는 그 이슈 때문에 사실은 대한전선이 갔다. 현대사료도 마찬가지죠. 현대사료가 에그플레이션 사료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현대사료의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 때문에 지금 7연상을 갔죠. 그리고 나머지 한일사료라든지 아랫단의 팜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움직인 것까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절대 그게 사료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종목들도 다 순환매로 올라간 것이지 어쨌든 그렇게 주도하는 대장주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 나머지 주변주들까지도 다 시세를 받게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형성된 그 테마 집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 자체가 좀 이런 사료주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한 10개 가까이 되고 뭐 그러니까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개 20개 정도 돼야지 이제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되게 선별적인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매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제 너무 소형주라서 패스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오늘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전선 관련된 주들이 올라갔다. 리오프닝 관련된 주 TJ 미디어 그다음에 뭐 제주맥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죠. 거리두기 이제 인수위에서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움직임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에 나머지도 대한전선 우선주 그다음 구리 관련 올려갔고 이것도 결국엔 대한전선 때문에 올라간 거죠. 대한전선 우선주도 대한전선이 이제
상한가를 가니까 이제 거기에 쫓아오는 움직임이었고, 오늘 좀 특이했던 건 5G 관련된 주들이 움직였는데, 과거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5G 관련된 주들은 거의 못 움직였고, 이렇게 HFR이라든지 RF 머티리얼즈 같은 소형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5G는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재료가 아니고. 그다음에 코나이, 핀테크, 자사주취득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미래생명자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히 볼만한 게 없네요. 나머지는 양자암호, 코이버, 뭐 새만금 관련된 주 이런 것들 다 개별 재료여서 효성첨단 소재 오랜만에 수소주로 올라갔네요. 예, 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맥주, NH벅스 말씀드렸고요. 광림, 쌍방울의 이제 모회사죠. 쌍방울 그룹주로 이번에도 한 8% 올라갔고 내일도 상승 흐름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5G 관련된 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만한 게,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KMW, 서진시스템, RF, HIC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소형주인 HFR이라든지 RF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오늘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한 6%에서 8%. 근데 좀 비교해야 될 만한 것은 RHF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 추세에 있었던 종목이고요. KMW 이제 5G 대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있었던 종목들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뚫지 못하는 뚫는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전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예전에 이제 메타버스 재료가 발생했을 때는 좀 잠시 좋게 봤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때도 바닥을 다지고서 바닥을 이제 쌍바닥을 하고서 오히려 더 빠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종목들은 패스해야 된다. 근데 같은 업종이지만 이렇게 최근에 지금 2달 내내 상승 추세죠.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시장에서 강하다. 뭐 정배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같은 업종 내에서도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체크해야 할 만한 종목이 이제 내일부터 4월 1일 지금 인수합병 이슈는 여전히 계속 강하죠. 뭐 SM이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한데, 어쨌든 남산알루미늄이 지금 시외에 하한가를 갔죠. 왜냐면 쌍방울이 갑자기 부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쌍방울과 강림 정도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이 전 더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전선 관련된 주들이 오늘 다 많이 올라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진칼 관련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제가 매일매일 수급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좀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보시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량으로 좀 외국인 매수세 상위권, 수급 상위권에 대한전선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기존에도 방송할 때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매집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 물론 뭐 한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2021년 6월 8일 이때는 원전 관련해서 많이 급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계속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저점을 다지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도 터져줬고 상동안은 좀 상승 추세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나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농장에서 찍은 건데요. 이제 매화가 벌써 이제 피기 시작했네요. 어쨌든 봄이 됐고 이제 좀 따뜻한, 우리에게도 주식이 따뜻한 1월달, 2월달 좀 힘들었던 분들이 많고 3월달에 그나마 좀 수익을 내셨는데, 어쨌든 4월달, 5월달에도 1월달에 손실된 거 다 만회를 하시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종목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뭐 같이 방법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